대한민국에는 국가 수립에 공을 세우거나 기틀을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이 있습니다. 건국훈장은 그 중요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는데요. 여기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에 빛나는 32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바치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 여러분은 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분들 중 여러분에게 낯익은 이름은 누구인가요? 모노다큐 숨겨진 영웅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의 첫 장을 열었던 의병 항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연놈의 그 토해는 꼭 처단해야 하네. 김석준 그자가 아침에 안동을 떠났다면 필시 문경세제를 넘어 수안보를 거쳐 서울로 갈 터. 문경세제를 넘는다면 반드시 영풍을 지날 것이니 우리가 지름티제로 가면 능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쫓고 있는 사람은 김석중. 일본군과 연합해 동학농민군을 포갑으로 진압하고 그 공으로 안동 부사, 안동 관찰사를 꿰찬 인물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될 무렵 당시 지방의 수령들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김석중 무리가 아무리 우리를 피해 단언한다 해도 그자가 서울에 닿기 전까지는 꼭 따라잡아야만 한다. 자네 발빠른 의병 10명 정도 데리고 지름티제로 질러서 쫓도록 하게. 김석중 역시 일본군을 안동으로 불러들여 누구보다 단발령 시행에 앞장서고 있었다. 계속되는 단발 강요에 일본에 대한 유림들의 반감은 더해갔고 개화는 곧 일본화라는 반일 의식으로까지 발전했다. 내려! 흰식 머리에 양복 정장까지 역시 토에 닿구나. 이호인과 김인다. 이놈들은 아예 일본 군복까지 차려입고 김석중을 호위하느냐?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친일파 무리를 붙잡은 남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농암 장터에서 이들을 효수했다. 모두 들어라. 왜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양민을 상대로 토색질이라 하는 이런 난신적자는 누구든지 처단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의병 항쟁의 선봉장이라 불리며 조선말 의병 항쟁을 주도한 운강 이강년이다. 이강년은 원래 무관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문경에서 동학군을 지휘하기도 한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이강년은 가산을 털어 문경 지역에서 의병을 모은다. 그리고 일본군과 관군에 대항해 본격적인 전투를 벌인다. 1896년 2월 고모산에서 일본군과 6시간의 전투를 벌였다. 예! 1896년 3월 전 군장 홍대석과 함께 군사 6초를 거느리고 수안보 병참기지를 공격했다. 제천 본진에 복귀했다. 유인석의 의병 3,000명과 합류해서 곧 다른 전투를 치를 것이다. 관군 장기령 부대와 3일간 전투를 벌였다.
의병 봉기들의 계속되는 봉기는 러시아가 공사관으로 수비병을 파견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고정의 아관 파천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단발령은 철회되고 고종도 1897년 의병 해산을 명하게 된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우리 의병의 무기나 전술은 너무 빈약했다. 다시 싸울 그날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단양 금채동에 은신한 이강년은 이때 그동안의 의병 전술에 관한 실전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것이 바로 속오작대도의 시작이었다. 이강년은 속오작대도의 의병 조직도와 행진법, 진격과 후퇴 요령까지 적어 넣는다. 여기엔 의병으로 끝까지 항쟁했던 그의 결의도 담겨있다. 병사가 대장을 위해 죽고, 대장이 기총을 위해 죽고, 기총이 초장을 위해 죽고, 초장이 영사를 위해 죽고, 영사가 주장을 위해 죽고, 주장이 의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의 활약은 제천전투에서의 대승, 원주 추치전투에서의 대승, 중령 1, 2, 3 전투에서의 대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1908년 7월 2일 위기가 닥쳤다. 단양 금수산 전투에서 이강년이 발목에 총탄을 맞은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라. 너희들이 내 대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어서 가거라. 부디 한 명도, 한 명의 적도 놓치지 말거라. 무정하다 태어나 발목이 상해 나아갈 수가 없구나. 차라리 심장이나 맞았으면 욕보지 않고 요병에 갈 것이야. 움직일 수 없었던 이강년은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고 만다. 체포 후 이강년은 조금의 비굴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 치료는 물론 음식도 거절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일본군이 준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어서 죽여라. 내가 보고 싶은 자는 이토 히로부미뿐이다. 너희 무리와는 말하지 않겠다. 이강년은 결국 평리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당시 평리원 원장이던 친일파 박재선이 이강년에게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물었다. 그러자 이강년은 더러운 자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거의 한 것은 오적과 칠적을 단죄하고 외적을 박멸해 위로는 나라의 철천지 원수를 갖고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생민을 구하고자 하였다. 나는 왕실의 후손으로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다가 불행히 잡힌 몸이 되었으니 빨리 죽여주기를 바란다. 선비는 죽일 수는 있으나 욕을 보일 수는 없다. 재판정에서도 한치의 굽힘이 없었던 운강 이강년. 결국 이강년은 사형을 언도받았다. 나는 양심이 격동함을 참을 수 없어 병신년 이래로 13년간에 2번 의기를 들고 일어나
30여 회전에서 적추 100여 명을 참수하였다. 이 몸은 존화양이의 대의에 죽는 것이니 이제는 그날이 되었다. 동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적세가 성하다 하여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마시고 더욱 큰 의리로 매진하시어 광명한 날을 기다리시라.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그의 의병 활동은 오로지 애국과 구국의 신념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집행관이 이강년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한 잔 하겠느냐 물었다.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어찌 외놈의 술을 마시겠느냐? 우리나라 2천만 민족이 장차 나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니 내 이것이 제일 불통하구나. 죽음을 앞두고도 나라를 걱정했던 이강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더 투쟁할 수 없음을 아쉬워했던 영원한 의병장이었다. 일평생 이 목숨을 아껴본 바 없거늘 죽음 앞둔 지금에서 삶을 어찌 구하려나. 오랑캐 초부수기를 다시 하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 해도 넋마저 사라지랴. 이강년 선생이 자신의 유해를 수습하러 온 아들과 사촌에게 남긴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평생의 혈충을 품어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였다. 이제 뜻대로 되었으니 무슨 여한이 있으랴. 너는 놀라지 말고 정신을 차려. 동생과 함께 내가 죽은 뒤 3일 안으로 북경으로 가라.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의연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엇이 이로운 길인가 보다는 무엇이 의로운 길인가를 늘 고민했던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이제 건국 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32명의 명단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눈에 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숨겨진 영웅이 아닌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할 영웅입니다.